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패키지 넘파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위에서 다른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다스를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어요.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고 처리하고 포맷도 다르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엑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집계까지. 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판다스로 대부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시각화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에 보시면 매플랫립이라고 있어요. 매플랫립. 네, 요거 파일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매플랫립이라는 이 패키지입니다. 네, 이거 시각화를 해주는 패키지인데 얘는 조금 기본적인 거라서 굉장히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각화 패키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썬에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패키지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각화의 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시각화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이런 걸 생각하실 때 리포트나 보고서 이런 걸 아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작업하는 보고서나 이런 리포트, 그다음에 뭐 차트 이런 거보다는 최초에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최초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데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나중에 결과를 최종 보고하는데도 시각화가 중요하게 쓰이지만 처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일 때 차트로 한번 그려봄으로 해서 데이터의 구성을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쪽이 처음에 우리 하는 쪽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나중에 하는 보고서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화려한 툴들이 굉장히 많죠. 유료 툴들도 많고 뭐 우리 많이 쓰시는 뭐 파워비아이나 태블로나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매플랫립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보고서용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매플랫립이라는 패키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시는데 요거는 뭐 옵션들이고 주석 처리한 건 요거 우리 넘파이 계속 임포트 했죠. 판다스 임포트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매플랫립의 컨벤션인데 얘는 매플랫립.lib. 이 중에서 우리는 파이플랫만 주로 쓸 거예요. 파이플랫. 그래서 전체 다 임포트하지 않고 매플랫립.파이플랫 얘만 임포트를 할 건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엘리어스를 as plt로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 매플랫립을 임포트해서 쓸 때는 한 줄 더 하셔야 돼요. 뭐냐면 매플랫립 한 칸 띄고 inline 요걸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말씀드리지만 퍼센트는 파이썬 문법이 아닙니다. 파이썬 문법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파이썬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차트를 그리면 메모리로 그린다든가 아니면 파일로 떨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주피터에서는 우리가 한 번에 그려놓고 한 번에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잘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피터 옵션이죠. 정확하게는 아이파이썬 옵션, 요 퍼센트로 시작하는 거. 우리 퍼센트 옵션은 뭐 봤냐면 퍼센트 타임 이런 거 봤었어요. 주피터 옵션이죠. 네, 여기도 요거는 파이썬 문법이 아니라 주피터나 아이파이썬에서 쓰는 문법이고 그거는 이제 화면을 좀 잘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뜻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요거 세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트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렇게 세 줄은 거의 세트로 갖고 다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트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뭐 피겨 사이즈를 좀 준다든가 아니면 폰트,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스타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폰트입니다. 폰트에 보시면 요게 한글 때문에 폰트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아마 윈도우즈 사용자들이라면 뉴글림
아마 윈도우즈 10 정도면 있을 것 같은데 뉴 굴림이라고 주시면 되고 아마 이게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뉴 굴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폰트는 뭐 네이버에도 있고 구글에도 있고 폰트에서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시스템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네, 요거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폰트 많은데 얘 다운받아 한글 포인트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도 많이 있죠 지금. 나눔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폰트가 제대로 깔렸는지 검색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메플란 립에 폰트 매니저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폰트 매니저로 포문을 돌리면서 내게 굴림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니? 라고 한번 쭉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 굴림과 굴림이 있다네요. 네,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스타일 설정하는 겁니다. 스타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R 같은 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R 패키지에 워낙 유명한 gg플랫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패키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시각화 패키지가 있죠. 네, 그거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 폰트 그 스타일을 gg플랫으로도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스타일을 제공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양상 문제니까 저희 gg플랫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찾은 다음에 한글 폰트가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그려서 한글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여기 한글 제목이라고 잘 나오면 적용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폰트가 설정이 안 됐으면 여기 뭐 이렇게 네모 이런 식으로 깨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를 꼭 하셔야 되더라고요. 유니코드 마이너스 false 이걸 안 해주니까 한글이 적용이 됐을 때 이쪽 인덱스들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세트로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트로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폰트만 바꿔주시면 한글 폰트 본인의 시스템에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한글을 사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영문일 때는 전혀 상관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폰트 선정하는 한글 제목하는 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럼 메플란 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플란 립은 기본적으로 셀 단위로 움직입니다. 셀 단위로. 그래서 한 셀에 여러 개를 그리면 하나의 화면에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메플란 립은 피겨라는 것과 서브 플랫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피겨가 큰 그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서브 플랫은 여러 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판, 피겨라는 그림판 위에 서브 플랫을 몇 개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데이터를 mp.arange 10개의 데이터 어레이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plt가 우리 아까 그림 그리는 아이죠. plt.plot으로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쭉. 네, 쭉 그냥 그림을 쭉 그려주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보면 데이터의 타입이 뭐죠? ND 어레이, 넘파이에서 하는 거죠. 근데 plt는 메플란 립이잖아요. 이 패키지가 이걸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넘파이 기반 위에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죠. 이 어레이를 얘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쭉 그려주는 그런 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숨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안 해줬지만 내부에 피겨라는 게 하나 생기고 그 위에 서브 플랫이라는 게 하나 생겨서 그 위에 실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최초에 아무것도 안 해도 디폴트로 먼저 피겨라는 판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요. 그리고 그 위에 서브 플랫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위에 저희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서브 플랫 같은 경우에 서브 플랫은 이렇게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2개도 가능하고요.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그림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라는 가장 큰 판이 있고 그 위에 서브 플랫이라는 서브 플랫 1, 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림판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리면 얘가 내부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피겨 위에다가 서브 플랫을 하나 만들고 지금 실제 플랫을 그 위에다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그릴 때는 우리가 그걸 다 핸들링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np.array를 그리는데 그다음에 누적합이죠. 누적합. 여기까지는 그냥 전체가 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k 대시 이거 준 거는 스타일을 이렇게 다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k가 뭐냐면 검은색으로 그려달라는 얘기고 대시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이 스타일은 뒤에 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그림 그리는 아이들은 정말 인자도 많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수 없어요. 외울 수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찾아 쓰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큰 굵직한 것만 알아두세요. 굵직한 것만 알아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찾아 쓰시면 됩니다. 인자도 많고 뭐 K는 검은색, 뭐는 무슨 색 이런 거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히스트라고 돼 있죠. 히스토그램 그려달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렇게 줄 거예요. B는 20개로 쪼개달라는 거고 컬러는 K입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줘도 컬러를 줄 수 있었죠. 근데 이건 단축키고 실제로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컬러는 K 이런 식으로. 알파는 아마 이게 투명도인가 그럴 거예요. 투명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투명도인지 한번 볼게요. 요거 한 8쯤으로 해볼게요. 네, 그럼 진해지죠. 네, 맞습니다. 이게 투명도가 맞습니다. 알파는 투명도. 네, 이건 저도 잘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만약에 R로 하면 네, 색깔인 것 같죠. 컬러 R. 만약에 G로 하면 네,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R이면 레드 같죠. 레드. 네, 그다음에 뭐 B면 블루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 색깔이 확실하지 않은 건 투명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좀 진하게 하면 확실하게 블루죠. 네, 확실하게 레드죠. 네, 투명도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검은색입니다. 네, 투명도를 이렇게 줘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lt.show가 있어요. 요거 그림을 그리라고 해놓고 제가 plt.show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plt.show를 안 해도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 메모리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요 줄을 실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피터는 마지막에 실행한 걸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석은 plt.show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그래야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메모리 값 없어졌죠. 메모리 값. 그래서 이게 메모리 값이 하나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여러 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그냥 잘 표시를 하려면 plt.show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볼 거면 얘 없어도 그림은 나오니까. 여기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림은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plt.show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plt.show는 마지막 셀의 마지막 줄에 한 번만 해주면 되고 여태까지 다 메모리에 쌓아놓은 거 그림으로 그려줘 이런 뜻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줘.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판을 여러 개 먼저 피겨를 먼저 만들었죠. plt.figure로 피겨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fig라는 데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것도 오브젝트니까 object.add subplot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3개를 만들었어요. 3개를. 그리고 하나, 이게 뭐냐면 2x2의 첫 번째, 2x2의 두 번째, 2x2의 세 번째 이렇게 서브플랫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피겨판 위에 서브플랫 3개를 그리라고 해놓고 그 위에다가 AX1에다가는 히스토그램 그리고요. AX2에다가는 스캐터 그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림 요 메모리 값 지워볼게요. plt.show 네, 이렇게 그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판이 3개가 됐죠. 하나, 둘, 3개. 2x2에 1번째, 2번째, 3번째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히스토그램 그렸죠. 두 번째는 스캐터 플롯. 세 번째는 지금 아무것도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 그림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림판에 여기 그리드처럼 이렇게 선 쭉쭉 거져 있죠.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말한 GG플라 스타일을 해서 이래요. GG플라 스타일 안 하면 이거 안 나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이 나올 거예요. 스타일을 좀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건 히스토그램은 아까 그렸던 거 그대로고, 요거 스캐터 플롯은 X축과 Y축에 가진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요게 X축, 요게 Y축, 요걸 그대로 그려달라는 거고, 옵션은 지금 전혀 안 준 거죠. 얘도 아마 뭐 컬러 이런 게 먹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 바뀌죠? 네, 이렇게 먹습니다. 얘도 뭐 똑같이 알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먹죠? 네, 이렇게 똑같이 옵션이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우리 앞에서 그릴 때 한 개만 그릴 때는 그냥 plt.hist 이렇게 그렸는데, 각각 그림판에 그릴 때는 그 자기 서브플랫.hist, 서브플랫.hist 이런 식이죠. 만약에 세 번째 판에다 그릴 거면 ax3.hist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림판을 한 셀에서 여러 개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옵션을 좀 설명을 줬네요. 여기에 아까 서브플랫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 2,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 2, 1, 2, 2, 1. 그래서 2x2 중에서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마지막에 쉐어 x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 서브플랫들이 다 인덱스를 x축, y축을 따로따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쉐어 x 그러면 x축을 공유하라, y축을 공유하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그 옵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네, 여기다 주네요. 여기다 서브플랫 plt.서브플랫에 쉐어 x, 제가 스펠링은 잘못 썼나 봐요. 쉐어 x true, 쉐어 y true 이런 식으로 주면,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아까하고 좀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얘는 각각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서브플랫으로. 근데 얘는 보면 서브플랫 s죠. 서브플랫으로 한 번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2x2짜리를 한 번에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인덱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지금 요 AX, 아까는 이거를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제가 AX 뭐 1, AX 2 이런 식으로 썼었죠. 지금 이걸 한 번에 만들어 주니까 얘가 AX의 배열로 줍니다. 배열. 그래서 0,0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0,1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그래서 폼은 돌려갖고 폼은 두 바퀴 돌려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이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접근은 i, j니까 0, 0,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토그램 각각에 다 그려보라는 거예요. 각각에 다. 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에 다.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false로 주면 x를 다시 계속 직접 쓰면서 하니까 자꾸 타이핑을 미스하는 것 같아서, 네, false로 주면 이렇게 x를 공유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x, y를 공유하지 말라. 얘도 false로 한번 줘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x축, y축을 각각 그렸죠. 각각. 근데 요게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 간격 조정이 있어요. 간격 조정. 스페이스를 좀 띄워볼게요. 1로 뭐 해볼까요? 1로 이렇게 간격을 띄니까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이게 나타난 거죠. 간격을 딱 붙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1이 너무 넓네요. 0.3쯤? 0.3쯤? 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false가 아니라 true면 true 이렇게 되면 네, 축이 공유하니까 왼쪽에 크게 하나, 오른쪽에 크게 하나, 이거를 이 축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게 축을 공유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옵션이고, 요거는 이 여러 개를 그릴 때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0이면 딱 붙이는 거죠. 뭐 0이면 딱 붙여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랫을 여러 개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뭐 그릴 거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라인 차트, 뭐 이거 저거 여러 가지 그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그려볼 건데 먼저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나중에 이게 배울 건데 여기 먼저 이런 데이터들을 CSV에 있는 걸 한번 그대로 한번 read underbar CSV 우리 배운 거죠. 이걸로 한번 데이터를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찍어볼게요. 헤드는 5개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KL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KL 뭔가 축구 데이터 같죠? 어시스트, 골, 뭐 플레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CF는 뭔가 이렇게 주소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 이런 아이죠, 지금. 네. CF가 네. 무슨 커피 데이터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다음에 LP는 네. 요것도 보니까 축구 데이터죠. 축구 데이터인데 뭐 사우스햄튼, 맨시티 이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데이터 같죠. 네. 요런 걸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뭐 데이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그려 보려고 하니까 일단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그려 볼게요. plt.plot 그래서 LP에 comWin 뭐 요겁니다.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요걸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플랫을 그려보라. 이렇게 됐네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커뮬러티브 그러니까 이긴 걸 갖다가 누적 합계를 한 거예요. 누적 합계. 그래서 이기면 일씩 계속 더해주는 그런 함수죠. 계속 올라가겠죠. 뭐 네. 요런 아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거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LP에 이렇게 띄어서 한번 볼게요. 요거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요거 어떤 데이터인가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원래 LP라는 애는 이런 데이터였어요. 이런 데이터. 근데 이거에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접근하고 리스트로 묶어주면 이 중에서 comWin하고 comLost 두 개만 달라는 얘기죠. 두 개만 이렇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comWin과 com 너무 기니까 헤드만 5개만 한번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데이터를 달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플랫한테 그대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2개 그려주는 거죠. 2개. 얘는 그러니까 누적 승, 얘는 누적 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벌써 2개 그리니까 메모리 2개 됐잖아요. 어떤 건 막 5개 그리면 5개씩 생겨요. 지저분합니다. 그럴 때는 plt.show 그럼 깨끗하게 그림만 나온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얘도 플랫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아까 마찬가지로 CF에 컬럼 하나, 둘, 셋, 4개 동시에 그려줘. 네. 여기 벌써 메모리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plt.show 네, 이런 식으로 네. 4개를 동시에 다 그린 겁니다. 보기는 좀 이상하지만 네. 여기 라인 차트입니다. 라인 차트는 기본적으로 플랫으로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 차트는 이렇게 바라고 써주면 됩니다. 바 차트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바 차트가 이렇게 높이로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 좀 더 복잡하게 해 보이는데 뭐냐면 요겁니다. 바를 일단 그려. 컬러는 레드로 그리고 뭐 요거는 뭐로 주고 데이터는 커피야. 인덱스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 바 차트를 그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하고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하게 생기네요. 비슷하게 생기는데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 그럼 이거 그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덜렁 이거 그려달라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뭐냐면 이 셀에 그림을 그리는데 타이틀도 좀 써주고 X쪽에 라벨도 좀 써주고 Y쪽에 라벨도 좀 써줘. 그리고 틱도 이렇게 좀 해줘. 틱이라는 건 요겁니다. 0.5 이게 지금 요 틱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줘. 그리고 plt.show 좀 해줘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타이틀 여기로 왔죠.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 Y쪽 레이블이 왔고 여기 X쪽 레이블이 왔죠. 그 다음에 A, C, E. 원래는 이 이름이 뭐였냐면 그냥 숫자였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여기에 이런 숫자가 있었어요. 숫자. 근데 이거를 제가 얘는 A, 얘는 B, 얘는 C라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X틱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위치가 좀 잘 안 맞죠? 원래 가운데 왔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요걸로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빼기 요걸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한 번에 가운데 왔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기를 0.7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밀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 조정을 하는 것 같죠? 네. 네. 제가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타이틀도 줄 수 있고, 레이블도 줄 수 있고, 틱도 바꿀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바 차트인데 바 H라고 있어요. 바 H, 호리존탈입니다. 세로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로로. 네, 가로로 이렇게 옆으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비슷하죠? 타이틀 있고 X값, Y값 있고 뭐 여기 요것도 좀 이렇게 바꾸면 네, 요 글자가 이렇게 옮겼죠? 네.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네. 요거는 이번에 Y틱을 바꾼 거죠. Y축에 있는 틱을 바꾼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 차트를 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이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런 식의 파이 차트. 네, 이거 많이 봤죠? 네, 파이 차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주고, 여기 좀 들어가는 값이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데이터고, 레이블이고, 이런 애들이겠죠?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좀 컬러스, 요거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컬러스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요거죠.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대로. 네, 그래서 여기 레이블 넣어줬고, 컬러 넣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레이블스 이꼴 레이블스, 컬러스 이꼴 컬러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my 펑션이 있었다. 그럼 인자가 만약에 이름이 내가 인덱스 너무 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컬러스는 컬러스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냐면 여기에 뒤에 있는 컬러스는 제가 여기서 결정한 어떤 값이에요. 어떤 값.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값.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컬러스는 이 함수를 만들 때 def my 펑션 만들 때 여기에 컬러라고 준 거죠. 컬러는 뭐 디폴트는 뭐 KK 뭐 이런 식으로 주고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든 거죠. 이럴 때 요거는 내가 들어올 때 이 안에서 쓸 컬러스라는 변수 이름이고, 요거는 내가 이 함수의 밖에서 쓰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에다가 내가 밖에 있는 변수를 요거를 대입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컬러스 이꼴 컬러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 컬러스는 요 함수 안에서 쓰는 이름이고, 요 컬러스는 요 밖에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보면 이런 이 표현 방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앞에 있는 건 함수 안에서 쓰는, 함수를 만든 사람이 쓰는 값이고, 요 밖에 있는 거는 요 밖에서 쓰는, 제가 만든, 사용자가 만든 그 변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만약에 내가 컬러스가 아니라 나는 컬러 할 거야. 그럼 어디를 바꿔줘야 되나요? 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컬러스를 내가 바꾸고 싶어. 이건 못 바꿔요. 이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걸로 고정해서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꿔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는 제가 주는 이름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냥 이걸 이렇게 줘도 되죠. 그냥 변수로 안 주고 이 전체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스 이꼴 컬러스가 무슨 의미인지, 레이블스 이꼴 레이블스가 무슨 의미인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게 데이터고, 이거는 레이블과 컬러를 지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좀 바꿔볼까요? 섀도우는 뭐 그림자인가요? 그런 거겠죠? 뭐가 바뀌나요? 네. 뭐 틀렸나요 또? 컴마가 없네요. 네, 그림자 뭐 바뀌었나요? 네, 여기에 살짝 그림자가 지네요. 네, 이런 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5, 얘 좀 바꿔볼까요? 그냥 35로. 네, 이 파이 차트가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몇 도 돌아갈까? 네, 스타트 앵글이라고 써 있네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뭐가 다르냐면 0.3. 얘가 보니까 4개,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게 얼마나 띄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띄어질까?
네, 요즘 붙었죠. 네. 얘를 0.3 하니까 떨어졌어요. 얘도 0.2 해볼까요? 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파이 차트를 이렇게 쪼개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죠? 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 차트, 네,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스캐터 플롯,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던 겁니다. 여기에 스캐터 플롯 그리고 데이터 X값과 Y값을 주셔야 돼요. 알파 투명도였고요. 컬러와 마커, 이게 정석입니다. 컬러는 R, 마커는 이거. 아까는 대시데스였죠. 근데 컬러는 R, 마커는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축키처럼, 아까 단축키처럼 우리 단축키 어떻게 썼었죠? 이렇게 해서 K 대시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 쓰기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정석은 컬러하고 마커를 따로따로 주는 겁니다. 원래 정석은 따로따로 주는 게 정석입니다. 네. 요 그리드는 이게 요 그리드 선을 주냐 마냐 이건데, 네, 이러면 선이 없어졌죠. 네, 선을 주냐 마냐, 네, 이런 식으로. 마커가 별표죠. 지금 마커가 별로 했기 때문에 별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고요. X가 X 레이블, Y 레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캐터 플롯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 위드문 한번 볼게요. 우리 위드문 제가 설명하면서 나중에도 많이 쓰여요 이렇게 했는데, 이 위드문은 뭐냐면 이 블럭이 끝나면 설정을 다 지워버려라, 원래대로 돌려버려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 XKCD라고 있어요. XKCD.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저는 이걸 그냥 만화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뭐 이게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뭔가 뭐 좀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만화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위드문은 뭐냐면 요 설정을 요 블럭에서만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위드문으로 썼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걸 갖다 위드문으로 안 쓰고,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냥 plt. 이렇게 이걸 설정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랬더니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잘 나옵니다. plt 좀 show 할게요. 뭐 메모리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설정이 글로벌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원래로 돌리는 걸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로 돌리려면 이거를 껐다 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위드문을 쓴 거예요. 그 위드문을 쓰니까 요 설정이 요 안에서만 먹더라.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저희가 보여줬었는데 이 설정을 원래로 잘 못 돌리겠더라. 그래서 위드문 안에서만 먹도록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제가 바깥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온 애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것도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도 바뀔 거예요. 네. 쭈글쭈글하게 좀 바뀌는 거죠. 이걸 돌리려면, 원래로 돌리려면 저는 커널을 내렸다 올리는 것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설정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단 이 설정 그대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원래대로 좀 돌려야 되겠네요. 제가 아는 거는 스타트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타트, 커널을 리스타트. 이런 설정이 지워졌다가 다시. 그러려면 이제 임포트도 다시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다시 쭉 몇 개 해놓고, 다음에 데이터도 좀 가져와야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또 하면 안 되겠죠? 요걸 없애야 되죠. 네, 요걸 없애면 이제 요거는 요대로 먹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다시 원래대로. 네,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G의 대시, 요거 스타일이죠, 스타일. 원래 컬러는 G, 스타일은 대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단축키로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얘가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워낙 많이 쓰니까. 네. 요게 정석이라고 그랬죠. G의 대시 이렇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플랫, 이거는 두 개를 한 줄, 두 줄이죠. 그럼 같이 그리는 겁니다. 요거 범례입니다. 범례 로케이션인데 왼쪽, 오른쪽, 좌, 상, 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베스트 많이 씁니다. 베스트 쓰면 이 데이터가 없는 곳에, 빈 곳에 자동으로 범례를 옮겨줘요. 이렇게.
되게 겹치지 않게 로케이션이. 그래서 로케이션은 베스트로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 나는 왼쪽 위 고정, 오른쪽 아래 고정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로케이션은 베스트로 쓰는 게 이제 데이터를 가리지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컬러라든가 스타일 이런 애들은 이렇게 기호가 있죠. B는 블루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컬러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HTML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헥사 값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인 스타일은 뭐 이런 대시, 점 대시 이런 애들이 있죠. 그 조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오는 애들은 이제 추가적인 아이들이에요. 제목, 축 이름, 우리 앞에서 봤던 눈금 이름,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애들을 쭉 보여주자는 거죠. 네, 보여주면 요게 제목 이름도 쓰고 뭐 X 이름도 쓰고 여기 보면은 X축에 1, 2, 3 요거 있는데 보면 요렇게 X틱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로테이션도 있네요. 로테이션 30도 돌려줘, 50도 돌려줘. 그럼 이렇게 이 뭐죠? X의 값을 회전시켜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범례 추가, 뭐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범례가 여기 있죠. 로케이션이 베스트라서 데이터가 바뀌면 계속 로케이션이 바뀝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석이라고 있어요. 주석 추가. 주석 한번 볼까요? 주석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 주석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 위에다가 주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nnotate 얘가 주석입니다. 위치까지 다 잡아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치까지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걸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그림도 있어요. 렉탱귤러, 서클, 폴리건 이런 식으로 그림도 있어요. 많이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파일로 저장해야죠. 그래서 이런 걸 그린 다음에 데이터에 1.png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뭐 DPI는 이걸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 저장이 된 게 요거 그려진 건 마지막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장을 해보면 여기에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에 1.png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2.png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서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그림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재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까지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플랫립을 쓰는데 실제로 매플랫립한테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근데 가끔은 어떤 게 편하냐면 이 판다스 만든 사람이 매플랫립을 가져다가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줬냐면 SR이라는 건 시리즈죠. SR이라는 건 시리즈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그냥 SR.plot 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plt.plot에다가 sr에 뭐를 줘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냥 sr.plot 메소드로 아예 만들어줬어요. 편리하게. 이게 왜 편리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처럼 복잡한 데이터일 때 이럴 경우에 얘가 스스로 이렇게 플랫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구현하려면 plt.plot에다가 df에 A 컬럼 이건 여기다 그려주고 B 컬럼은 여기다 그려주고 C 컬럼은 여기다 일일이 다 줘야 돼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안에다가 메소드로 플랫이라는 거를 구현을 해줬는데 얘가 내부적으로 매플랫립을 가져다가 구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이터 구조를 보고 야, 너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니? 라고 A, B, C, D가 이렇게 컬럼이 존재하니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기네요. DF가 이렇게 생기네요. 아, A, B, C가 존재하니까 너 A, B, C, D를 따로따로 그리고 싶지? 라고 알아서 많이 쓸 것 같은 거를 그려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걸 다 그리고 싶지 않으면 PLT한테 직접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쓰는 게 가끔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플랫의 인자들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앞에서 봤던 뭐 그래프 종류, 알파 투명도, 스타일, 뭐 레이블 별거 다 PLT에서 쓸 수 있는 거 거의 다 얘가 구현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뭐 X축, Y축 뭐 이런 것들. 얘는 하나고 얘는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그런 사이즈만 조금 옵션이 조금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막대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 볼게요. 막대 그래프 어디다 어떻게 그리나 보였더니 이름만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는 뭐 바가 따로 있었죠. 근데 얘는 플랫점 안에 바입니다. 플랫점 안에 바 H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네,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그다음에 얘는 다른 내용을 그리면 데이터가 달라지면 이렇게 다르게 그려요. 얘는 데이터가 하나니까 한 줄씩 그렸는데 얘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 DF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스택으로 쌓아준 거야. 스택으로. 이렇게 지금 원래 이거 만들려면 플랫으로 만들려면 옵션 막 줘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 자동으로 인덱스가 이렇게 있어? 컬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 이거 필요하니? 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옆으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세운 거. 근데 이 스택도 이렇게 스택드 트루 그러면 이렇게 쌓아주는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팁스, 우리 앞에서 했던 팁스 데이터 한번 읽어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팁스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팁스 데이터.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 서데이 이런 애들이고 여기다가 이 옵션을 주면 요게 지금 돌아간 게 디폴트가 90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 있었죠. 이름이. 0을 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90이었나 봐요. 디폴트가.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돌아가 있었죠. 이렇게 프라이데이 요게, 선데이 요게. 요거를 0을 주면 똑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X축 돌리는 거 봤었죠. 이런 식으로 옵션이 여기서도 여전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매플란립 말고 또 유명한 애가 시본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예쁘게 그려주고 기능이 좀 더 다양하더라. 매플란립은 기본적인 걸 보여주는 반면에 시본은 조금 더 예쁘게 그려주고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컨벤션이 SNS라고 엘리어스를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시본의 SN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요. 얘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바플랫 그려주세요. 바플랫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조금 모양이 다르죠. 내용은 비슷한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런 막대기가 원래 없었죠. 막대기가 없었는데 이게 뭐 분산, 뭐 이런 표준 편차 이런 애들을 나타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애들이 조금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네.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뭐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그린 스타일도 좀 다르고 기능들도 좀 다르고. 네. 근데 매플란립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있는데 요즘에 시본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벌써 그림이 조금 다르죠. 네. 이것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시본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정도.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이 뒤는 시본은 대충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타이틀 같은 거는 PLT가 먹어요. PLT.점 타이틀이 먹죠. 이거 뭐냐면 시본도 매플란립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드밴스한 기능을 쓰시고 싶으시다면 시본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매플란립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매플란립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차트 그리는 방법을 우리 차트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차트는 기본적으로 피겨에 플랫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이나 제목들이나 이런 걸 일일이 다 옵션으로 줘야 되고요. 색깔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그걸 가져다가 직접 구현을 해줬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차트 그리는 거는 우리가 매플란립만 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넘파이하고 판다스하고 매플란립까지 이렇게 패키지들을 데이터 분석으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패키지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연습도 좀 하시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파이썬 3, 그래서 실제로 파일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